비 오는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진명이 좀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6년을 함께한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제 혼이 담긴 집까지 빼앗으려는 걸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 그리고 가장 짧았던 순간, 그날 이후 제가 떠나야 했던 이유와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6년을 함께한 사람,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 그리고 가장 짧았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하루는 46년을 함께한 제 남편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가진 건 서로뿐이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고 신혼집은 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차고 장마철이면 곰팡이가 피었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웃으며 견뎠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햇빛 잘 드는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남편이 그 말을 하면 저는 늘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열심히 벌고 내가 알뜰하게 모으면 금방이지.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림을 일구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였고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출근 전에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내가 오늘도 힘낼 이유는 당신이야. 저녁에는 함께 저녁상을 마주했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며 소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크게 다투는 일도 서로를 원망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우리는 단순했지만 서로에게만큼은 늘 후했던 부부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남편은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로 가서 살면 어때? 바다가 보이는 집 하나 얻어서 아침마다 바닷바람 맞으며 살자. 그 말이 나오면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럼 당신은 낚시하고 나는 작은 텃밭 가꾸고. 그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불필요한 가구를 팔고 휴가 대신 적금을 넣었습니다. 밤이면 함께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제주도의 해안도로와 푸른 바다 사진을 보며 저기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 참 좋겠다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를 놓칠 뻔했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그의 몸이었습니다. 천을 젖히니 차갑게 굳은 얼굴. 마지막으로 불러볼 틈도 없이 그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아직 우리 해야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마지막 날 영정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저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식탁 한쪽은 텅 비어 있었고 거실 소파 위에는 덩그러니 남편의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과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메웠습니다. 그 정막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제주 바닷가를 걷고 있었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라는 말의 진짜 의미.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제 하루는 그야말로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밥을 차릴 이유가 없었고 말을 건넬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TV만 켜둔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늘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만 울렸습니다. 문득문득 여보하고 부르면 대답 대신 바람 소리만 스쳤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많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가 들어가서 모실게요. 그 한마디에 마음 한쪽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슬픔 속에 있던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 와서 같이 살자꾸나. 나도 혼자 있는 건 좀 외롭더라. 저는 별다른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사 오는 날,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손주는 거실을 뛰어다니고 아들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박스 정리하는 소리, 웃음소리, 조심해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모든 게 제 귀에 반가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곁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만 믿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차겠구나. 외로움이 조금은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곧 며느리는 배달음식 봉투를 들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시켜 먹을게요. 그날 저는 몇 시간 동안 반찬을 만들었지만 손은 거의 가지 않았고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묘하게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손주를 대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저는 인사, 예절, 바른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애한테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말이 몇 번 반복되니 저는 손주에게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생활 습관 차이도 점점 드러났습니다. 저는 해 뜨면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아침밥을 차려놓는 게 당연했지만 며느리는 늦은 오후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가 크게 울렸고 부엌 한쪽에는 배달 쓰레기가 쌓여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 제겐 생활의 기본이었는데 그 기본이 무너져가는 걸 매일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 오늘은 좀 누워야겠다라고 말했더니 아, 그러세요? 좀 쉬세요. 하고는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길 속엔 걱정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건 저를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저는 이 집의 주인이 분명 저인데 이상하게도 제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려는 노모와 집을 차지하려는 자녀.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갈치조림과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국을 몇 번 휘젓더니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종부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도 어머니한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금도 줄고 어머니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손은 젓가락 위에서 굳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장만한 첫집,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며 웃었던 거실벽, 결혼기념일마다 함께 앉아 찍은 사진이 걸린 복도.
창문이며 벽이며 마루판까지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우리의 46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거실 쪽에서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대출만 받으면 돼. 집 명의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가능하대. 그 순간 손끝이 뜨거운 물속에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대출? 명예 이전? 그건 종부세나 상속세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말투와 아들의 무심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모셔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약속이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이 집을 이렇게 허망하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양보하는 어머니로 남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살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명예 안 바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 나갈 거야.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어디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당황과 어쩌면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이었고, 내 추억이었고,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평에서의 새 시작, 그리고 제주도로의 결심. 짐을 싸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인 박스마다 46년간의 추억이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책장, 우리가 함께 고른 커튼, 결혼 20주년 때 맞춘 식탁. 하나하나 손을 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덮으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잘 있어.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볼게. 그때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의 소식 들었어. 마음 고생이 많지? 당분간은 서울 떠나서 조용히 지내는 게 어때? 양평에 전원주택 하나 비어 있어. 와서 좀 쉬어. 그 말이 가슴속에 작은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나는 곧바로 가방 몇 개만 챙겨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평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맑고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치고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가 겹겹이 이어지고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도심의 소음과 먼지가 사라진 곳.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부엌 창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에는 장터에 들러 채소를 사고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조용했고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로 가자. 그건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꾸던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약속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양평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자. 이번엔 나를 위해서.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평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행 배편을 알아봤습니다. 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제주로 갈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가 물었습니다. 혼자 괜찮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니까. 양평에서 보낸 마지막 날. 마당 의자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 상처를 덮어주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 냄새, 파도 소리,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시 연락해온 아들, 그리고 단호한 거절. 제주도에 정착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화병과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막 내린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제 마음도 조금씩 고요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을 깨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층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제가 포함되어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아들을 먼저 챙겼던 나날들, 내 몫을 줄여서라도 뒷바라지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만, 아니 몇 달만 생활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평에서 결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희생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겠다. 그 다짐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 엄마 인생은 이제 엄마가 책임질 거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가벼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날갯짓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휴대폰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집을 떠나온 순간부터 이 길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래 지켜온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주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바다가 보이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제 일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라는 걸. 나를 위한 삶,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도의 아침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요함으로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감싸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오늘 아침간 내린 커피가 김을 올리고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화병과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이제 나를 위해 살게요.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마치 남편이 옆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제 곁에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빈자리가 참 서글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요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채워줍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이 시간, 아무도 제 하루를 대신 결정하지 않는 이 공간. 그게 이렇게나 자유롭고 이렇게나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은 바다 위에서 부드럽게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저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드디어 나만의 인생이 시작된 거야. 바닷가에 서 있으면 그 옛날 남편과 나눈 대화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여보, 우리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자. 그래, 아침마다 바닷바람 맞으면서 커피 마시자. 그때의 웃음소리와 설렘이 다시 제 가슴 속에서 살아납니다. 남편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꿈은 이제 제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이 바로 나를 되찾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저 역시 그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내딛고 나니 그 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더 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단단한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기는 50대 이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 깊이 닿는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길 바랍니다.